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 오늘 또 같이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강풍의 황사, 그죠? 저는 이 모기 바로 반응을 합니다. 황사 조금만 오면은 아주 휴먼 인디게이터인데 제가 좀 킥킥거려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하여튼 이 환경 문제는 뭐 오늘 내일,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데 코로나보다도 오히려 환경에 대한 이슈는 더 공포스럽지 않나? 뭐 둘 다 뭐 좋은 건 아닙니다만 시간을 두고 보면은 계속 반복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관련된 이슈를 좀 뽑아왔고 관련 기업을 좀 찾고자 하는데요. 조금 이렇게 좁혀서 보는 거죠. 타이틀은 중장기 모멘텀, 뭐 환경, 공기, 물인데 공기까지는 제가 이제 뭐 워낙 많이들 아실 거고 물 쪽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발장전 주제는 반도체용 초순수수, 초순수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처럼 내용을 좀 보시도록 하죠.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는 이 수물리에가 있다 그래요. 수물리에. 소물리에가 아니라 수물리에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공정에는 용수 공급이 용이한 그런 지역에 자리를 좀 잡게 되죠. 반도체 공정에서 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그 일반적인 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세화 공정으로 갈수록 초순수, 이것을 영어식 표현으로 하면은 이제 울트라 퓨어 워터 이렇게 UPW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그 밑으로 보면 두 번째 줄에 있는 이제 DIW, Deionized Water. 좀 발음이 어렵죠. 물 속에는 이 양전하와 음전하 이온이 떠 있는데 그것 자체도 다 제거를 해야지만이 초순수수가 됩니다. 이걸 제거하면은 이제 물은 전기적인 특성을 없애버리는 거죠. 뭐 그런 용도로도 있지만 세정할 때도 쓰이고 그다음에 반도체 공정에선 적당한 그 가습, 습도를 유지해야 되는 것도 있고 이게 산소가 들어가게 되면은 웨이퍼라든지 공정상에 산화가 발생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와인 드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기하고 접촉시키면 바로 산화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물 속에 들어있는 물이 H2O 아닙니까? CO2 같은 것도 용존되어 있는데 이 산소를 다 빼내야 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삼성전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초수순수라는 그 용어가 고도의 정제 과정을 거쳐 만든 물로 전기 전도도, 고형 밀입자수, 뭐 생균수, 유기물을 극히 낮은 값으로 억제한 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어 자체는 이제 인터넷 찾아보시면 되고 이것이 이제 뭐 탈길 과정, 필터 과정, UV 램프, 이온 교환 수지, EDI 셀 과정들이 조금 어려워요. 전기 분해도 막 시켜야 되고 이 전 세계 초순수의 사용량 62%가 아시아권에서 이루어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반도체 생산 기업들이 대부분 아시아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만의 TSMC. 대만 TSMC는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금 56년 만에 가뭄으로 물이 없어가지고 사실 보도가 크게 나오진 않았지만 난립니다. 뭐 텍사스의 한파도 사실은 그 배수관, 공업용 수관이 얼어붙어가지고 공장들이 다 멈춰버리는 현상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근데 이 초순수 관련된 특허를 찾아보니까 대부분 일본 기업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한 56%. 뭐 구리따라는 회사도 있고 제펜 오가노 뭐 발음은 어렵습니다. 뭐 노무라 뭐 이런 회사들. 근데 우리가 한때 소부장의 그 국산화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뭐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뭐 플로린 폴리미드.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물, 초순수를 어떻게 잡아낼 거냐. 근데 이제 관련된 기업을 찾아보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이엔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기업이 이제 있고, 그다음에 엠바이오니아는 제가 최근에 한번 다른 이슈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그 멤브레인 기술이 상당히 지금 각광을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포인트는 초순수와 엠바이오니아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정경민 차장이 저기다 뭘 붙여야 돼요라고 이제 굳이 뭐 저기다 붙이지 말고 그냥 네 거 해도 돼요. 되게 창의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2차 대전 그 소련 장교 같이 약간 총 한 자루만 쥐어주고 정신으로 네모는 약간 아니 그런. ESG, 환경 뭐 이런 걸로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이제 많이 굴려봤습니다. 이거를 이 뭐 디이오나이즈 워터라는 게 사실
뭐 예전부터 왜냐면은 이제 그 반도체도 사실 쉽게 얘기하면 판화잖아요. 판화 웨이퍼에다가 이제 잘 그거를 이제 그 새겨 넣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뭐 찌꺼기나 뭐 이 펠리클 이런 거를 이제 잘 씻겨내고 보통은 계속 이제 닦아야 돼요. 계속. 화학약품으로 이제 닦고 난 뒤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물로 이제 세정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그래서 이제 세정 공정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반도체 세정에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한미 반도체, 뭐 제우스 디바이스 이제 이런 종목을 붙이면서 얘기를 해야 될까 그 고민을 좀 많이 삼성전자 하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 초순수를 얻는 그 공장 시설들을 보면은 어마어마해요, 사실은. 이게 뭐 작은 요만한 뭐 장비로 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마시면 배탈 나겠죠? 당연하죠. 물도 왜 우리 물 맛이 있다 그러잖아요. 네. 그 이 필터 요즘 뭐 정수기들 많이 다 쓰시겠지만 너무 다 걸러내갖고 그 미네랄을 걸러낸 물을 장복하면은 사람이 건강에 굉장히 안 좋다는 건 이미 뭐 검증된 그런 내용이고.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이제 자회사가 지금 그 이제 한성 크린텍이라는 회사가 또 이제 뭐 담수화 이런 것들을 또 하고 있어서 이엔 코퍼레이션도 맞아요. 저도 이렇게 좀 친숙한 그런 종목은 좀 아니어서 사실 네.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엠바이오니아 이 종목은 이제 또 멤브레인이 있고 공기 정화 같은 부분도 있고 수처리 같은 부분도 있으니까 지난번에 공기와 제가 이제 진단 키트에서 네네. 한번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작은 부분이고 네. 실제 이제 미래 성장 포인트는 이 초순수를 생산해내는 그 기술 그리고 또 이제 연료 전지에 들어가는 이제 그 기체 확산층 뭐 이런 쪽으로도 상당히 주목이 될 거라고 보여져요. 네, 이 회사는. 그래서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은 공기와 물에 집중을 해서 두 가지가 어우러지고 지금 시장에서 이제 가장 좀 강세를 좀 띠고 있는 좀 중후장대한 그리고 그 중에서도 조선과 좀 연결을 지어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스크러버라는 네. 결론을 냈습니다. 어허. 물론 반도체도 스크러버로 유명한 종목들이 있죠. 유니셈, 유니셈, GST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반도체 유해가스를 지금 뭐 환경 규제가 점점 뭐 아주 높아져 가고 있고 만약에 이제 미국에다 공장을 지을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그 강도가 좀 높아질 것으로 좀 예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용 이제 반도체나 이제 IT 쪽에 들어가는 이런 좀 스크러버들도 우리가 좀 유명하게 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LNG 추진선 또 뭐 LNG 운반선 이런 쪽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선박용 스크러버에 대한 관심이 생각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네. 신조선, 그러니까 새로 배를 발주할 때는 그런 걸 발주를 하면 됩니다. 이제 그 LNG로 엔진을 돌려서 가는 이제 친환경 이제 배를 만들면 되고 또 이제 LNG를 실어 나르는 배를 만들면 됩니다만 그렇지 않은 쪽에서는 지금 이제 탈황 장치를 좀 붙여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죠. 이제 보니까 걸러야 되는 그렇죠. 필터링 이것도 중요하죠. 그거를 이제 할 수 있으니까 말하자면 이제 엔진의 배기가스가 나오는 부분을 개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개조를 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 회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네. 제가 좀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본 게 아니라 이제 시장에서 이제 주목하고 있는 이 종목들은 삼강 M&T라는 종목과 세진중공업이라는 종목이 이 선박용 스크러버로서는 이제 시장 점유율도 높고 그리고 이게 이제 배를 지금 뭐 벙커 CU나 옛날 뭐 그런 것들을 태워서 이제 가는 회사 이 배들이 전부 다 LNG로 갈 수는 없잖아요. 네. 배를 다 폐기 처분하고 새롭게 발주를 낼 수는 없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탈황 장치를 갖다 붙여서 친환경 선박으로 이제 변신을 시키는 개조를 하는 이제 그런 뭐 자동차로 말하면 튜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좀 뭐 물론 이제 삼강 M&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풍력주로 좀 많이 알고 있죠. 풍력의 네. 그 이제 그 플랜트, 타워의 기둥, 뭐 그거를 주로 좀 생산하다 보니까 이제 뭐 ESG 연동되고 또 친환경 연동돼서 그간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도 저가 대비해서는 그러니까 저점 대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뭐 두 종목 다 지금 삼강 M&T 한 6천억, 세진중공업 한 4천억 정도 되는 부분인데 이걸 이제 조금 더 살펴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이 선박 규제는 계속 이 선박 이 탈황 규제는 점점 더 좀 짙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렇게
개조를 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수요도 계속해서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뭐 수처리 그리고 이제 뭐 반도체 이런 쪽에서 좀 출발을 했습니다만 지금 시장에 좀 맞는 그 트렌드 플러스 그리고 이제 좀 약간의 트렌드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봤을 때는 이제 LNG 쪽으로의 어떤 이제 선박용 엔진의 개조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스크러버 그러니까 이제 공기 정화 장치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봤을 때는 삼강 M&T와 세진중공업이 좀 트렌드에 좀 부합하는 종목이 아닐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 물과 또 이 공기 요거를 네. 좀 이렇게 접목을 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창의성이 그래도 노력하는 게 티나네. 힘드네요. 금요일에. 힘드네요, 김영민 저도 매니저는 지금. 더 힘들 거 아니야. 막판에 지금 받아야 되는데. 네. 아니 뭐 꼭 저기에만 국한 안 하셔도 되고 본인들의 생각 네. 이 궁금한 거니까. 일단 뭐 어쨌든 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이제 환경, 뭐 공기, 물이 가장 이제 메인 테마잖아요. 그 이제 IT까지 접목을 시킨 네, 거죠. 거기서 이제 초순수 말 그대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하루에 이제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물이 16만 톤 정도 된다고 해요. 오, 그건 지금 몰랐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대만에 지금 가뭄 때문에 네. TSMC가 이제 물이 없어가지고 맞아요. 공장이 잘 안 돌아간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올 먹는 정도로. 물도 중요하지만 네. 공업용수, 뭐 농업용수 뭐 다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농업용수 하니까 또 어제 곡물 가게 또 뛰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보면 분명히 이 초순수 말 그대로 이제 수처리와 관련된 반도체 공정에서 나오는 이제 이 폐수를 처리하는 것도 맞아요.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오폐수. 네, 삼성전자 쪽과 이제 하는 기업들을 보니까 사실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많지는 않다라기보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수처리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또 상당히 독한 가스들과 케미컬들이 쓰이잖아요. 네. 그거를 포집을 다 하기는 어려우면 중화를 시켜야 될 텐데 그렇죠. 거기에 또 물이 아마 쓰일 걸로 추측은 돼요.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제 가장 조금 핵심적인 종목은 엠바이오니아고 요 엠바이오니아가 성격이 조금 비슷한 기업을 좀 찾아보면 네, 이제 시가총액은 엠바이오니아가 작지만 굉장히 짜릿한 기업이다. 네. 올 한 해 조금 기대되는 기업. 그래서 비슷한 유형의 기업을 좀 찾아보면 이제 시노펙스라는 시노펙스. 기업을 소개를 조금 해드릴 수 거기도 있을 뭐 것 많이 같아요. 하는데. 네, 요 회사도 정말 뭐 이것저것 많이 하고 사실 이제 프로텍이라고 하는 기업을 이제 인수합병을 하면서 말 그대로 이제 수처리 멤브레인 소재부터 해가지고 이제 수처리 산업에 진출을 해 있는 기업이거든요. 주가가 작년 7월, 8월 달에 좀 강하게 한번 올라서고 난 이후에 사실 지금 꽤 오랜 기간 동안에 행보 조정을 좀 받으면서 완전히 좀 들어 누워 있는 상태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금융 투자 쪽에서 계속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오는 거, 요거는 이제 자사주 매수 때문이라고 보여지거든요. 5월 말 정도가 되면 이제 자사주 매수가 이제 다 끝나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움직일 때가 조금 됐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4,000원 아래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매집을 좀 해놓으신다라고 하면 대량 거래가 한번 수반이 되면서 아주 크게 한번 올라가는 그 시세를 이용해가지고 뭐 한 5,000원 중반 정도까지 가격 목표치를 좀 세워놓고 트레이딩을 충분히 한번 해볼 수 있을 만한 자리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과 관련된 이슈 속에서 하나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물 쪽 말고 이제 공기 네. 쪽, 요쪽은 네네. 이제 E&D라고 하는 기업. 요 기업은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렸거든요. 매연 저감 장치 이제 뭐 촉매 시스템, 그 다음에 양극할 물질 이제 전구체를 만드는 이제 기업인데요. 역시나 E&D도 뭐 ESG 투자와 관련해서 최근에 상당히 조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중소형 스몰캡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E&D도 이제 주목을 한번 해보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차장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듣고 이제 떠오른 종목이 네. 결국 이제 조선 쪽도 친환경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이제 LNG 추진 엔진,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던 HSD 엔진이 지난주 이번 주에 상당히 좀 강하게 시세가 좀 붙어서 12,000원까지 이제 급등이 한번 나타났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LNG 본행제와 그리고 LNG 이제 연료 탱크를 만드는 조선 기자재와 관련된 종목 중에 동성 화인텍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차장님이 이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저유황, 이제 항만에서도요, 이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선박은 아예 입항 자체를 다 금지시키고 있는 트렌드거든요. 그런 트렌드를 반영해가지고 LNG 추진 엔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선박을 만들 때도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와 관련해서 특히나 또 요즘에 조선주들이 워낙 또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조선 기자재와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 계속해서 시장에서 이제 관심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동성 화인텍이라는 종목도 그와 관련된 뭐 친환경 조선 기자재와 관련된 이슈 속에서 주목을 좀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7개 전의 종목이 그러면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뺄 거 뺍시다. 네. 네. 정유민 처장은 하나 좀 빼면은 네, 뭐 삼강 저는 좋은 삼강 기업이지만. 좋은 기업이고 하지만 약간의 풍력 쪽으로 더 이제 좀 세간의 관심이 좀 집중돼 있으니까 네. 약간의 조선 쪽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세진중공업을 좀 더 놔두고. 강조를 해주고 좋아요. 싶습니다. 세진중공업과 저는 이엔코퍼 빼고 엠바이오니아 내두고 그다음에 우리 김영민 매니저도 하나만 조금 저는 그러면 동성와인텍을 남기고요. 네. 나머지 종목은 뭐 참고를 하시면 오케이. 되겠습니다. 자 화면을 다시 정리해가지고 좀 색깔 네. 반전 말고 좀 뺄 거 좀 빼주세요. 너무 많아. 네. 네. 자 너무 많으면 이제 시청하신 분들도 어쩌라고 뭐 다 사라고 뭐 이렇게 사라 팔아라는 아니지만 이렇게 네. 되는 거니까 그래도 좀 정리는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자 김영민 매니저는 이제 가실 겁니까? 네. 이제 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이제 시장이 지난주 한 일주일 동안 좀 힘들었었잖아요. 그죠? 네. 이번 주 초반까지도 이제 되게 조금 힘든 흐름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아직도 이 공매도 때문에 장이 빠졌다라고 이제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오늘 이제 드디어 원달러 환율이 이제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네, 5원까지. 네, 환율이 이제 조금 하락할 거기 때문에 환율이 떨어졌을 때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 스탠스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지금 시장의 이제 변동성이 과연 공매도 때문이냐 아니면 이제 다른 변수 때문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해답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오늘은 오랜만에 이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조금 유입된다라는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두고 시장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이제 무료 공개 방송이었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금요일 순서 또 수고해 주셨습니다. MBN 골드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월요일 날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